네. 이번 시간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차단기 있죠? 우리 집, 뚜꼬미 집 차단기가 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공부란 것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아유, 나 자격증만 따고 끝내자. 이게 있고, 이 자격증도 따는 김에, 실무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실무와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고요. 실제로 약간 필기는 조금 덜하지만은 실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저항의 직렬 연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저항의 병렬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을 쉬웠으니까 병렬 연결도 쉽겠지 했으면 좋겠는데 병렬 연결은 조금 어렵고요. 하기 전에 약간 그 분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그 기초 수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좀 수업을 하시겠지만은 분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2분의 1분의 1이란 게 뭐냐면은 얼마냐? 예, 2가 돼요. 2. 예.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분의 1. 그래서 1분의 2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분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통분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B분의 B 곱해요. 여기에 B분의 B. 여기에 A분의 A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분모는 AB가 되고 분자는 얼마가 된다? B 더하기 A인데 A 더하기 B로 할 수가 있죠. 통분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하기 전에 요런 정도의 그 분수나 통분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저항의 병렬 연결인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직렬 연결과 마찬가지로 보세요. V입니다. 전체 전류 I예요. 요거는 R1이라 이름 붙이고 R2라 이름 붙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여기에 걸린 전압을 V1, 여기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합니다. 직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1번 KCL을 적용시킵니다. KCL 보세요. I1, I2 어떻게 된다? 직렬에서는 같았는데 맞죠? 여기에서는 키로프 법칙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니까 어떻게? I는 I1 플러스 I2가 됐죠. KVL을 적용해보면 KVL 뭐예요? 제가 KVL 키로프 전압법칙에서 말씀드렸죠? 이 전압이나 높이가 같다. 그래서 V1, V2 는이 됩니다. 맞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해요? 다시 키로프의 법칙 가서 한번 확인하셔야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옴의 법칙 어떻게 돼요? 옴의 법칙. 여기에서는 전압이 같으니까, V1, V2 같으니까 전류만 보면 됩니다. 전류 얼마? I1은, 어떻게 돼?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 이렇게 됩니다. 맞죠? 옴의 법칙. 얘를 합합니다. 세 번째 합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보세요. 키르호프의 얘는 같으니까 요거를 갖고 합니다. I는 I1 플러스 I2인데 I1은 뭐라고 했느냐? R1분의 V1. I2는 뭐라고 했느냐? R2분의 V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V는 V1은 V2라. 뭐냐? V1은 V2는 V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맞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I는 V로 묶어내요. V로 묶어내면 얼마?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만 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5분의 2 더하기 6분의 2다. 그럼 얼마? 2로 묶으면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5분의 2, 6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앞에서 직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게요. 얘가 뭐예요? I는 전체 전류. V는 뭐예요? V는 가한 뭐다? 전체 전압.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은 얘는 뭐다? 전체 저항이 아니다. 왜?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I는 뭐예요?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죠. 맞죠? 그럼 보세요.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전체 전류, 전체 전압, 전체 저항인데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얘가 전체 저항인데 전체 저항 분의 1이죠. R분의 1이죠. 맞죠? R분의 1, 2 뭐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여기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전체 저항이 아니고, 찌고 잘 다시 보시면, R1분의 1이, R 토탈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잘 봅니다. 합성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합성 저항은 어떻게 돼요? 합성 저항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2분의 1인데 분의 1은 2라고 했죠. 앞에서 2분의 1분의 1은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합성 저항은 뭐냐? 이거 분의 1이 이거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합성 저항은 뭐냐? 전체 분의 1을 씌우는 거예요. 전체 분의 1 뭐?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공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세요. 수학적인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합성 저항분 1이 R1분의 플러스 R2분의 1인데 따라서 합성 저항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럼 얼마나? R1분의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혹은 통분이라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으면 보세요. R1분의 1 R2분의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에는 R2분의 R2 여기는 R1분의 R1 이 통분은 기초 수학 예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얼마? 하면 얼마요? R1 R2분의 얼마? R1 플러스 R2 분의 1 예.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것이 전체 분의 1하니까 이거 뒤집어진다 그랬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다시 하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때 병렬에서는 직렬과는 다르게 분수 형식으로 나타내지는데 보세요. 합성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 혹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공식이 훨씬 분해 하니까 이 공식이 훨씬 편한데 그럼 이 공식은 왜 하나? 아유 이거 더 어려운데 뭐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었는데 더 어렵잖아. 맞죠? 그럼 이것만 쓰지 왜 이렇게 쓰느냐? 보세요. 이 공식은 두 개일 때만 가능합니다. 저항 R1, R2가 두 개일 때만 이 공식 적용하세요.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아닙니다. 세 개일 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1, R2, R3. 아니에요, 이거. 세 개일 때는. 세 개일 때는 이렇게 R1분의 플러스 R2분의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식은 두 개일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세 개 이상일 때는 요 공식이요. 만약에 세 개일 때 이 공식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개일 때는 이렇게 돼요. R1, R2, 플러스 R2, R3, R3, R4. 분의 R1, R2, R3. 세 개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통분해서 얻은 식이니까 한번 유도해 보세요. 제가 이거 했던 통분했던 것처럼 유도하면은 이 공식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보세요. 컨덕턴스, 제가 첫 시간에 했죠. 회로는 첫 시간에. 컨덕턴스는 병렬일 때 유용하다. 이런 말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컨덕턴스의 개념을 쓸데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이 R1이 R2예요. R3입니다. R3. 보세요. 저항 R1, R2, R3입니다. 이 합성저항 구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합성저항 제가 구하면 이렇게 돼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입니다. 맞죠? 맞죠? 근데 컨덕턴스로 하면은 이렇게요. 똑같아요. 똑같은 결과 얻어집니다. 보세요. 얘 뭐 컨덕턴스 얼마요? R1분의 1이죠. 컨덕턴스 R분의 1이니까 R2분의 1이죠. 얼마? R3분의 1이죠. 맞죠? 그 전체 컨덕턴스 얼마예요? 전체 컨덕턴스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전체 저항은 컨덕턴스분의 1이죠. 저항과 컨덕턴스는 역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컨덕턴스가 1이면 그럼 얼마? 컨덕턴스가 얘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분의 1이라는 겁니다. 뭐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공식 자체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컨덕턴스로 풀면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 컨덕턴스 개념을 알면은 제가 이렇게 조조조조 했지만은 더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3개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예, 아이고. 예. 계산기 있죠. 계산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3이에요. 4예요. 5예요. 합성자가 얼마냐? 얼마? 이거 컨덕턴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얼마? 분의 1. 이렇게. 저항이 이러니까 컨덕턴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나오면 또 병렬이다,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요 개념만 아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볼게요.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세요. 그래서 합성 저항이 얼마가 됐다?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고 했죠. 네, 합성 저항이. 그러면은, 보세요. 전체 전압은 얼마예요? 전체 전압은?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죠. 맞죠? 그럼 전체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얼마다? 전체 전압을 구하고 싶다. 얼마? I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전체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직렬 연결할 때 뭘 했느냐? 직렬 연결할 때 이런 걸 했습니다. 보세요. 직렬 연결할 때 그 R1에 걸리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 얼마였는가 이걸 했을 거예요. 예, 그럼 지금 한번 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뭘 하느냐? I1은 얼마? I1은 앞에서 뭐라고 했다?
R1분의 V라고 했죠. 맞죠? I1은 R1분의 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1분의 1. V는 뭐예요? V는 요거죠.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곱하기 전체 전류예요. 그러면 저 봅니다. R1과 R1이 약분됩니다. 뭐냐? R1 플러스 R2분의 뭐다? R2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된다. I2는 뭐겠어요? I2는 똑같은 방법 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된다. 맞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라 그랬느냐? 자, 보세요. V1을 구할 때 뭐래요? 직렬해서 V1 구할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1 V.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V. 뭐다? 1 구할 때 1, 2 구할 때 2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래? 전류는 뭐다? 1 구할 때 2, 2 구할 때 1이 됐어요. 무슨 의미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V는 IR. 뭐? V와 저항은 비례한다. I는 R분의 V. 뭐?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이게 비례한다 의미고요. 이게 분의 1 요것이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니까 이런 거예요. 비례하니까 R1이 크면 V1이 크고 R2가 크면 V2가 커요. 반비례하니까 뭐? R2가 크면 I1이 크고 R1이 크면 I2가 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관계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를 통해서 I1이다, 그 R1을 대입한다, R2를 대입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공식으로만 외워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식으로만 외워서 줄줄줄 푸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2, 3, 6, 12V. 여기는 전류입니다. 네, 여기는 전류고, 여기 각각 흐르는 전류고요. 흐르는 전류를 구합니다. 자, 보세요.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보세요. 합성 저항은 얼마? 아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아니, 6분의 1이죠. 6분의 1, 분의 1. 합성 저항 구해서 어떻게? 합성 저항 구해서 합성 전체 전류 구하고 전체 전류로 분배되는 전류 구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공식으로 외웠으니까. 근데 제가 풀면 이렇게 풉니다. 보세요. 암산으로 암산으로 어떻게? 아유, 여기 6 얼마? 여기 4 여기 얼마? 2 얼마? 12A. 아이고 어떻게? 공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원리. 여기 12V요. 여기에 12V가 걸렸습니다. 얼마? 여기도 12V, 여기도 12V, 여기도 12V요. 맞죠? 그럼 여기 얼마요? 2분의 12V니까 6A, 3분의 12V가 4A, 6분의 12V가 2A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키로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6, 4, 2니까 합서면 12A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이거 12A니까 합성장 얼마? 1옴이라는 거. 왜? 12V, 12A가 1옴. 계산해보세요. 1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그냥 무조건 공식 외운 것만 해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릴 가능성도 더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그 공식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게요. (2옴이고) (3옴이고) (6V입니다) 2옴이고 3옴이고 6V요. 그럼 일단은 공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합성 저항 얼마요?
얼마? 2 플러스 3은 두 개니까 이 공식이에요. 2 곱하기 3은 얼마다? 5분의 6 하니까 1.25ohm이에요. 맞죠?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니까 얼마? 1.2분의 6 하면 얼마요? 5A예요. 5A.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흐른 전류가 5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A. 맞죠? 그럼 여기에 흐른 전류는 얼마냐? 여기 흐른 전류는 얼마냐면 I1은 뭐다? R1 플러스 R2분의 2 플러스 3분의 I1은 뭐다? 여기에 흐른 전류는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 3 곱하기 전체 전류 하니까 얼마? 3 곱하기 전체 전류 하니까 얼마? 3A. I2 얼마? I2 여기 흐른 전류는 R1이죠. 얼마? 2 곱하기 전체 전류 하니까 2A. 맞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3A, 여기는 2A, 합하면 5A가 된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6V 가했으니까 여기도 6V 그죠? 여기 6V 걸리죠. 맞죠? 6V 걸리니까 2분의 6 하면 3A. 여기도 6V 걸리죠? 병렬이니까 3분의 6 하면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A, 2A 합해서 5A. 합성 저항은 얼마? 전류분의 전압하면 1.25. 어렵지 않죠? 둥글둥글 돌아가는 겁니다.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 자체를 물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했지만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 이 공식 자체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것저것 쉬운 것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하면 좋은데 일반적인 경우 수치를 물을 경우는 이런 원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교재 돌아와서 봅니다. 같은 저항 R이 N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NR이었죠. 맞죠? N1,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에서 똑같은 게 직렬 연결되면 NR이었습니다. 그 병렬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이고 10이에요. 그럼 얼마요? 얼마? 10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10 하면 얼마? 20분의 100은? 딱 절반이네. 맞죠? 절반. 3개면 얼마? 3개. 3개면 얼마?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분의 1이죠. 맞죠? 얼마? 10분의 3이죠. 10분의 3분의 1은 얼마다? 3분의 10이요. 얼마? 2개 있으니까 2분의 1. 3개 있으니까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저항 N개 병렬로 되어 있다. 얼마? N분의 R이 된다는 겁니다. 저항 N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N분의 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에 있죠. R0는 N분의 R. 그래서 직렬과 비교를 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능사에서 나오던 문제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보세요. 전지의 직병렬. 전지의 직병렬. 이런 거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전지라는 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등가위로 그리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냐? 전지는 전압을 발생시키잖아. 맞죠?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내부에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에 저항이요. 내부의 저항입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전압이 V볼트고 내부 저항이 R5며 입니다. 이게 N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렬이니까 전압, 저항이니까 얼마? NV, 전체 전압은 NV가 될 것이고, 전체 저항은 NR이 될 것입니다. 맞죠? 전압은 더해지고, 직렬이니까 전압은 더해지고, 저항은 또 NR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N개 병렬이다라고 하면은, N개 병렬이라고 하면은, 보세요. 전압은 병렬로 계속 있어봤자 어떻게 돼요? 병렬로 있어봤자 높이는 같죠? 계속 똑같으니까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N개 병렬로 있어봤자 전압은 똑같이 NV예요. V. 그리고 저항은 병렬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했지만 N분의 R이 되는 겁니다. N분의 R. 그래서 요게 기능사에서 자주 출제됐던 건데, 그래서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한번 출제됐는데요. 제가 이런 거죠. 만약에 한번 문제가 한번 나오잖아요? 출제위원들 성향 이런 거죠. 이 문제가 한번 나오면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연습 문제도 이런 문제를 한번 담아놨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지의 직병렬 연결. 이것도 우리가 방금,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한 저항의 직병렬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했었죠. 제가 이번 시간 처음에, 차단기가 떨어지는 원리,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실제 실무에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집에 이런 게 있어요. 집에 220V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형광등은 보세요. 1번 직렬 연결, 2번 병렬 연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번 형광등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죠. 뭐 직병렬 연결도 있겠지만은 직병렬 연결을 빼고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직렬로 되어 있을까? 병렬로 되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속으로는 이렇게 했죠. 직렬이 쉬우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광등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형광등이요. 220V예요. 이랬던 저랬던 이 형광등을 보시면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20V에 몇 와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40와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220V가 되어야 돼요. 전압은 220V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형광등 이렇게 돼요. 똑같은 형광등을 했을 때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10V, 여기에 110V 연결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형광등이 불도 안 들어도 전압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동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격이 220V라면은 220V 가해져야 되는데 220V 가해지려면 우리 집에 어떻게 연결 자체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병렬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응용해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30A 차단기요. 그러니까 다른 여유 같은 거 다 떠나서 30A가 되면은 30A까지는 괜찮은데 30A를 넘으면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220V가 걸려 있습니다. 220V 걸려 있어요. 그럼 만약 여기 첫 번째 제가 44옴짜리 냉장고
냉장고. 44V짜리 냉장고입니다.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220V 44V니까 44V 220A 얼마? 5A 흐르죠. 맞죠? 5A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22Oh짜리 뭐 세탁기예요. 뭐 그런 거 없지만 세탁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 여기에 얼마? 10A가 흐릅니다. 10A. 제가 지금 수치는 예를 든 겁니다. 예. 여기 12A짜리. 예. 11Oh짜리. 다리미를 했다. 다리미를 연결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얼마가 흐른다? 11분의 220 하니까 얼마? 11분의 220 하니까 20A 흐르요. 그럼 보세요. 제가 다리미를 연결하기 전에 이까지는 5A와 10A니까 여기 얼마? 킬로오페어 법칙에 여기 얼마가 흘러요? 15A가 흐르죠. 그래서 차단기가 버티고 있었는데, 차단기가 이렇게 꼭 버티고 있었는데, 20A를 단지가 어떻게 돼요? 킬로오페어 법칙에 대해서 여기가 얼마? 차단기가 흐르죠. 여기가 35A가 돼버린 거죠. 맞죠? 그럼 차단기 어떻게 해요? 야, 나 30A까지밖에 못 버티는데 5A가 흐르니까 차단기는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차단기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차단기의 원리인데, 이게 원리예요. 간단하죠? 예. 만약에 누전이 됐다. 누전이 되면 차단이 바로 떨어지죠. 왜 그래요? 누전이 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붙어버려. 이 선과 이 선이 붙어버려. 그럼 선의 저항은 얼마예요? 선의 저항. 선의 저항은 거의 0이죠. 맞죠? 전선의 저항 거의 0입니다. 그럼 얼마?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저항이 0분의 얼마? 뭐 1옴이라 할게요. 1옴. 이 선의 저항이 1옴이라 할게요. 1분의 220 하면 얼마? 220 암페어가 되죠. 맞죠? 220A 되면 30A밖에 못 버티는 게 220A 흐르니까 바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전되면 그래 차도 떨어지고, 뭐, 그것 떠나서, 뭐, 누전 차단기에 의해서 누전을 감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원리가 이런 거란 겁니다. 과전류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말 나온 김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세요. 제가 R이 부하라고 했죠. 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타거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고 하시는 분이 혼란이 있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타거목에서 제가 하겠지만은 지금 미리 먼저 하는 겁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해요. 아니, 잠깐, 부하가 저항인데, R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는데, 네, 감소하는데, 이거 말이 안 맞죠? 맞죠?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이거죠. 우리가 보세요. 부하가 증가하는데, 얘는 병렬로 증가하는 거죠. 병렬로. 말씀드린 형광등을 연결할 때 무조건 이런 부하들을 연결하려면 전격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렬로 해야 됩니다.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똑같은 부하 N개 병렬로 예, 부하 증가시라고 해보세요. 부하 증가 얼마? 전체 저항은 N분의 L이에요.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은, 부하는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저항 값이 저항 값이 감소하니까 전류는 증가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하는 증가하지만은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저항은 감소하는 거야. 합성 저항은 감소하는 겁니다. 합성 저항이 감소하니까 전류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 굉장히 많이 쓰고요. 전기에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부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 뭐 요거는 뭐 제가
그냥 개념을 지금 말 나오는 거니까 원리적으로 있죠. 이번 시간에 했던,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킬오프의 법칙이나, 그 다음에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전기 현상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한 거 가지고 예제를 연습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다. 저항의 직병렬이죠. 저항의 직병렬. 이렇게, 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옴이에요. 3옴. 여기에, 뭐, 12V. 12V. 여기 6옴이에요, 6옴. 여기가 얼마? 여기가, 3옴이에요, 3옴. 뭐 공식 적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세요. 합성 저항은 얼마냐? 합성 저항 얼마다? 요거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계산 못하죠. 병렬로 연결된 것이나 요렇게 묶인 것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 얘 직렬로 3옴 더하기 얘는 병렬이니까 얼마요?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한 얼마? 5옴이 돼요. 5옴. 합성장은 5옴.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예요? 전체 전류는 합성저항분의 전체 전압이니까 얼마? 5분의 12. 2.4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여기에 2.4A가 흐른다. 그럼 여기도 얼마? 2.4죠? 여기는 얼마가 흐르냐? 얼마가 흐르냐? 볼게요. 이때는 공식을 하는 거죠. 공식 얼마? 3 플러스 6분의 여기 흐른 전류는 남의 거 6 곱하기 전체 전류 2.4 여기는 얼마다? 3 플러스 6분의 여기 흐른 전류는 여기 거 3 곱하기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 나왔을 때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시고요. 나머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개념을 묻는 문제, 문제를 보면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다, 개념을 묻는 문제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많이 풀었을 때. 예. 하여튼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뭐 별로 안 되지만 저항이 직병렬 연결만 말씀드렸지만은 전기 전체적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 주시고요.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